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천수송계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천수송의 경우에 천수송이라고 하는 송사가 이루어지게 된 문제점을 상에서 지적함과 동시에 이러한 병폐를 바로 극복하고 개선하고자 군자는 이해해야 할 때 군자나 이런 걸 보면서 법받는다라는 것은 본받다가 여기에서는 경계하다의 본을 받는 걸로 바뀌고 있다라는 뜻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군자 이하야라고 해서 군자가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계에서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나쁜 궤의 경우에는 그것을 개선한 것이 본받은 것이고 칙지, 그것을 준칙으로 삼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64궤의 대상을 보시면서 바로 이라고 하는 거 칙지, 법받다, 바로 그것을 본받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송사처럼 좋지 않은 것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에서 나갈 것인가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궤일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본받아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자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본체의 궤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본받은 대상이 그 성질을 달리한다라는 거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궤는 좋은 궤가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인생사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가지고 본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생각하여 보면 군자이가 어떠한 속성을 갖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기운은 위로, 물은 아래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엇갈려서 제각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송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자, 이래서 송사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니까 군자가 본받을 때는 이렇게 송사를 만들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안 만들어지게 이걸 미리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여기에서 군자 이하야가 되면서 송사를 없게 하려면 작사모시를 해야 되겠다. 일을 할 때, 애시당초 일을 할 때 처음을 도모를 잘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바로 이 송사의 실마리를 차단하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이것이 군자 이의 속성이에요. 천상수하야 하늘은 위로 물은 아래로 기행이 상야니 그대로 갈 길이 서로 어긋나 가지고는 뭔 말이냐면 사람의 경우로 말하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한판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송사예요. 그러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서로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 줄을 아시겠죠. 상이 두 글자애가 타협 불가능성에서 송사는 일어난다. 그러니 작사 모시면 송단절하라 일을 할 적에 작사 일을 할 적에
애시당초부터 처음을 잘 도모하면 송사의 실마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군자의가 어떤 측면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좀 해석하면 천상수와 상이행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방금 말한 대로 제갈길을 가는 것인데, 이체 위려가 송제유야라. 바로 건괴와 감괴가 서로 어기고 어긋난 것이 송사의 유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우리는 모시를 해야 되느냐? 화란지단은 우리의 화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실마리는, 다시 말하면 단초, 첫 시작은 항상 어디서 있느냐? 부귀 제대리요. 어찌 그 일이 큰 데서 실마리 시작한 거 봤냐? 모시지회. 그래서 공자께서 처음을 잘 도모해라고 하시는 공자의 이 말씀이, 공자의 이 가르침이 기불 심절저명과 어찌 깊고 간절하고 이게 정말 분명한 말씀이 아니겠느냐고,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상식으로 좀 봐보시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평암 항시가 뭐란 거는 건양은 생어 감수하고 사실은 건괴의 양기는 감수에서 발생한 것이요 라고 해서, 이것은 팔괘로 돌릴 때에 감이 금의 건괴의 양을 발생하여 주고, 감수는 이건 또 수리학으로 하면 감은 육이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의 일에서 발생한다 이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일에서 나온다 이 말이 천일생수 그러죠. 하나의 하늘의 하나짜리가 물을 만들어내면 지6이 6이라는 숫자가 물을 완성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6이 감괴에 해당한 일육수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건괴와 감괴는 본래부터가 견원지간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건괴와 감괴는 본래 같은 기운으로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속에가 뭔 소리가 있는지 알아요? 항상 재판은 먼 사람하고 있납니까? 가까이 지냈던 사람하고 있납니까? 지금 그 소리예요. 재판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끼리 원래 잘 둘이 지내다가 나중에 일이 사단이 나가지고 재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항씨가 그걸 짚어낸 것이에요. 원래부터 서로 어긋난 게 아니라고. 본래는 하나였는데 문제는 한 번 어떤 일로 움직인 이후에는 상대의 행위라 서로 등지면서 행하게 된단 말이 어떤 비유인지 알겠죠? 사람은 둘이 뭔 일을 할 때 잘할 때는 괜찮아요. 뭔 일이 한번 삐걱하면 그때는 몰랐던 사람보다 알았던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사니요. 지금 그런 의중을 갖고 그러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수유 천연지격이라, 천연지격이란 말이 우리는 이것을 천연지격이라고 안 쓰고 천양지차라고 하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근데 여기에 하늘과 연못이라 해갖고 위와 아래의 그 현저한 격차가 나온다 이렇게 썼죠. 자, 이건 한국식이나 우리말로 하면 천양지차가 나온다. 천지형격하게. 자, 유시간직한데가 뭐예요? 아, 사람이라는 것이, 재판이라는 것이 가까운 사람으로 지내다가
두 사람이 서로 멀어지면서 이렇게 재판이 일어나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 말과 같겠죠. 인간사로 붙여보면 이제 그래서 이 건깨와 감깨를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 천하지사가 인간 세상이란 일이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가겠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이라 하는 것은 불가이 쇠미 붉으냐라. 쇠미라는 것은 그 대수롭지도 않은 것, 별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이라 해서 조심성이 없이 허투루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아무리 가깝다고 친근하다고 해서 불경스럽게 버러지기 없이 그렇게 대해서도 안 된다. 환난지단은 모든 화와 어려움의 실말이라는 것은 북이 제대로 어찌 큰 데가 있겠느냐고. 자, 조유 공반은 지분어 시저지간이요. 조조하고 바로 유비가 갈 데가 없어서 조조 밑에 있었잖아요. 한참. 그렇게 조조하고 유비가 한참 밥 먹고 있다가 나중에 조조하고 유비하고 갈리는 것이 어디에서 갈리느냐. 그때 벼락을 칠 때 유비가 조조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숟가락을 떨쳐본 거 아니에요. 천하를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로 유비라 하니까 유비가 그 놀래가지고 숟가락을 떨쳤는데 그때 당시 벼락이 쳤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 천하에 삼국지에 땅이 나눠진 것은 시저지간 그 밥 먹는 그 사이에서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유비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만약에 조조가 그런 말 안 했으면 유비는 아마 실금실금 잘 붙어 있었을까 몰라요. 그게 조조가 한 말 한마디에 밥 먹다 한 소리에 유비가 자기 목숨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소씨와 사씨가 일족들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 그 일이 어디서 나왔느냐. 온 집안이 망해버린 구석이 분기여 소담지경이라 이야기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화가 일어나서 성질나는 일 때문에 집안이 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소사멸종은 뭐냐면 소는 소봉길이라는 사람이고 사는 사홍문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영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 중에 어떤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온 집안이 죽어나가는 그런 화를 면한 일이 오대사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소사멸종이나 조유공반이 모시지회예요. 바로 그 처음을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도모하라라고 하는 공자의 말씀이 어찌 심절저명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여기에요. 바로 공자께서 대사구가 되으셨을 때 청부자지송하고 불구기송자하고 부자지간에 재판이 걸렸어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서로 간에 재판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청자는 판결 내린 걸 청이라고 그러죠. 그래 공자가 대사구를 하셨을 때 부자지간에 재판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공자가 재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재판을 계속 미뤄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자께서 불구기송자하고 그 송사하는 부자지간을 나무라도 않고 냅둬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공자께서 이런 뜻으로 말을 해요. 저 부자지간에 재판을 하는 것은 부자지간이 나쁜 게 아니라 위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놓지 않아가지고 저 부자지간이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이 온 것이지 저 재판의 근원을 따져보면
부자지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윗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백성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개인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공자의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부자간이 나중에는 송사하지 않고도 교화됐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백성들은 그 하찮은 데에서 그 서로 안 사람들끼리 송사를 벌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가정의 재판보다 더 큰 것이 이제는 뭐냐. 감능 땅에 남부하고 북부에 그 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남쪽 마을 사람하고 북쪽 마을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났냐면 이게 꼭 마찬가지. 좋은 놈들 때문에 난 것이에요. 그 무리들이 남쪽 북쪽 사는 마을 사람 그 무리들이 서로 욕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머슴들 싸움에서 동네 싸움이 일어났다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선비들의 송사라고 하지만 이건 마을 송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제 이걸 백성으로 사대부로 신하로 나라로 천하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 사자를 붙였죠. 이보다 더 큰 게 있다. 이것은 우이붕당이라고 해서 당나라 때 우씨와 이씨의 그 붕당지화는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나라도 그러했듯이 사화가 그랬듯이 어느 사람 한 사람 추천한 데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에요. 이게 벼슬에 사람 추천한 데서 이게 발단이 났다고. 그 여기에 진짜는 벼슬에 진출하게끔 올리는 거죠. 그것을 서로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자기 사람 쓰려고, 그것이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자기 사람 쓰려고 온 힘을 다한 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 사람 벼슬에 올리는 것을 서로 기울인 데서 기울일 경자는 힘을 기울다 이러죠. 온 힘을 쏟다. 자기 사람 하나 등용하려고 온 힘을 쏟는 데서 사실은 우위의 붕당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서양당도 사람 하나 때문에 난 것이에요. 이것은 신하들의 싸움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난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오나라와 올나라가 대대로 원수를 지은 화는 사실은 이 화살 하나를 더한 데서 비롯된다라고 해서 방금 말하듯이 화살 하나를 맞은 데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고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화살 하나를 맞았느냐 또 다른 고사가 있는지 이런 문제는 하찮은 일에서 비롯됐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나라의 송사. 그 나라 송사가 별것도 아닌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거 있다. 화무제하고 흉노족하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게 된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시우 평성지 숙분이라. 이 평성의 숙분은 누가 평성 숙분이요? 환꼬조가 평성에서 포위당하니 자기 할아버지의 일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잊어도 되는 일인데 그 지난날에 그 원한스러운 일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온 천하가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일들은 작은 일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가정으로부터 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근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불목이시면 그 처음을 이렇게 잘 조심하지 않으면 송지화 하여제오. 서로의 시비를 따지는 화가 이 어떠한고. 가리 시왈 심고려 어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그러면 시초가 어디냐?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일의 단돌이 시초라고 우리는 대부분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시초를 마음에서 잡아낸 거예요. 우리는 시자가 일의 첫머리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어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말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모든 그런 싸움이나 전쟁이나 재판이나가 한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군자가 필자송하나니 군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남의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나 그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송사해서 시비를 가르는 것이니 자송자는 자기 자신이 옳은가 그른가를 시비를 판가름한 것은 어디를 놓고 하느냐, 송심야라. 자기 마음의 한 생각이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게 마음심자로 본 거예요. 송심자나 상이요, 이래서 내 한 생각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요, 남이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진 사람은 재앙을 받을 것이니라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주역을 본 데 있어서 하나의 경계로서 그 말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6효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이 6효에 있어서 전부 다 송사를 일으키고 하는 효들은 전체가 송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재판관은 누구냐? 구호예요, 이게. 그래서 초륙도 송사라고 하는 때니까 송사를 벌린 거예요. 그런데 초륙은 불용소산이 딱 그래요. 일삼바가 뭔지 아시겠죠? 이 괴는 이 송사 송자 괴니까 송사하는 바를 길게 하지 않을 사람이다. 자, 우리는 항상 주역 볼 때 인가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그랬죠. 송사라고 하는 일을 오래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뭘 찾아내야 돼요? 그 일을 길게 하지 못할 원인을 초육에서 찾아내야 되죠. 이게 인과의 법칙이죠. 자, 이건 간단해요. 송사를 하려면 어때야 돼요? 첫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는 사람 오래 못해요, 이게. 그리고 송사는 처음에는 그만둘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것이 송사를 오래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초라고 하는 것이 아래자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송사 초에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양보해 보면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송사 한 발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송사는 벌린 거 아니요. 송사를 벌렸기 때문에 소유언이란 말 우리 이제 또 아시겠죠? 소유언이란 것은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조금은 구설수가 있겠지만 이래 보면 쉽다고 그랬죠. 조금은 말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래 안 했으니까 끝내는 길하라. 바로 음유거하야, 음유로 이것은 그 자신 자체가 연약한 사람이죠. 연약한 자신에다가 지위가 아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끝까지 송사를 하지 못할 사람, 이게 나오죠. 그게 불영이 소사죠. 고로 그 상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상활 불영소사는 일삼은 바를 길게 하지 않는다. 송사 벌리는 일을 길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불영이라는 두 글자를 공자께서는 불가장 그랬죠. 이게
바로 송사라 하는 것은 가히 길게 그것을 우리가 송사는 길게 벌리면 안 되느니라 라고 송불가장량이 딱 그렇게 말을 하죠. 수소유원이나 송사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만두고 기변이 명냐라 그 송사에 대한 논변이 명철해서 그만둔 바람에 그래도 좋은 길이라는 이유를 이걸 썼죠. 왜 그만둠으로써 길했느냐, 그 논변이 명백해 가지고 일이 마무러진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 논변이 명백했기 때문에 명백한 논변이 뭘 만들어요? 송사를 마무리 지겠죠. 그러면 길이 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공자가 생략법을 쓴 것이에요. 주자가 소재 보완하기를 차효는 시 음유지있냐라. 이 효는 음유의 사람이기 때문에 음유라고 하는 데가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음유하면 첫 번째가 힘이 없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음자를 해석하면 음흉한 사람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서도 송사를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바로 음유를 첫 번째 의미로 나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볼 경우에는 이건 어떤 것이 나오느냐. 불해 10분 여인송이라. 10분이라는 것은 100% 전체 남들로 더불어 송사할 줄을 알다. 남들과 송사할 줄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다. 힘이 약하면.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음흉이라는 뜻보다는 나약의 뜻을 취해버린 것이에요. 이게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10분 절대 남들과 송사를 벌릴 줄을 모른다. 나인야무 10분 상범저사라. 남들과 송사를 벌리지 않는 그 사람은 또한 절대적으로 상처를 입는 그런 일이 없다. 남들하고 시비 않으면 다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절대 송사를 벌린 일이 없으면 절대로 다칠 일이 없다. 그걸 10분으로 썼죠. 그러니 단 칠약 거송에 단 어쩌다 간단하게 송사를 해 나가매 재변이 등명하여 그래도 나름대로 재주가 있고 그 논변을 잘 밝게 함으로 해서 변지하니 곧 송사를 그만두었나니 소위왈 종길이라. 이 때문에 우리는 끝에 가서는 길하리라 라고 해서 시비소리가 있겠지만 구설이 있겠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효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송사는 가능하면 하지 말 것, 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끝낼 것, 이것이 송사의 원칙임을 초효에서 밝혀주었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